어, 9월 평가원모의고사 2021학년도 대비 2020년도에 시행된 9월 평가원모의고사에서 딱 5문제만 해설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렇죠?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굳이 해설을 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19, 20, 21번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29번하고 30번 이 5문제를 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19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말이 안 나와. 해보도록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그 밑에 그림 있잖아, 그쵸?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 야, 그 확률이면요, 그러면 무조건 이게 6C2 곱하기 6C2가 분모가 될 수밖에 없죠. 2개 꺼내고 또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2개 꺼내고,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로서 위에만 잘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첫 번째 시험에서 2개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작은 거를 A1, 큰 거를 A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 작은 거 B1, 큰 거 B2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밑에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서 그 부등식에 공통 부분이 있도록 하래. 그치? 무슨 말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공통 부분이 있어라 이런 얘기잖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도록 하는 거랑 공통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 중에 없도록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확률을 뭐 할 거냐면 공통 부분이 그냥 보이나? 보이죠? 공통 부분이 이렇게 공집합이 되도록, 그러니까 없도록 하는 걸 한 다음에 1에서 빼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봐봐. 1, 2, 3, 4, 5, 6에서 이제 A1, A2 첫 번째 2개 뽑는 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머지 2개 B1, B2가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분자를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A1, A2가 여기 1번, 2번 이렇게 나왔을 때랑 뭐 1, 3, 1, 4 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좀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A1, A2가 1, 2야. 1, 2 A1, A2 이렇게 1, 2야. 그럼 B1, B2는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느냐라고 물으면은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공통 부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시 2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칭성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한 게 경우의 수 같은 상황에서 대칭적 상황이 펼쳐지면은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1, A2가 이렇게 있든 아니면 또 어떤 상황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A1, A2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결국은 만약 이렇게 있으면 B1, B2는 4개 중에 2개, 만약 이렇게 있으면 B1, B2는 4개 중에 2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시 2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대칭 상황 때문에 전부 다 2를 이렇게 곱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건 다 벌어지지. 왜냐면 이제 1, 3 끝냈죠. 잠깐만. 1, 3이 끝냈으니까 이번 뭐 하면 돼? 1, 2를 끝냈으니까 1, 3을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4, 6이라는 이렇게 대칭적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번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범위니까 겹치지 않으려면은 B1, B2가 어떻게 되면 돼? 3C 2개면 되는 거죠. 4, 5, 6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대칭성 이걸 미리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A1, A4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왼쪽에서 3개를 꺼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1, 4 해보자. 1, 4. 1, 4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1, 4를 해보시면은 여기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1, 4가 아니라 어떤 경우? 3, 6인 경우가 대칭성 상황이니까 계속 2개가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뭐 한 거냐면 1, 2 했고 1, 3 했고 1, 4 했죠. 1, 5는 안 됩니다. 1, 5는 안 되지. B1, B2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1은 끝난 거야 이제. 이건 뭐 하면 돼요? 1, 2, 3 하면 되지. 2, 3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얼마? 여기서 3C2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2배인 이유는 뭐라고? 얘가 어떤 경우? 여기 대칭적인 상황. 4, 5인 경우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계속 2가 들어가는 거야. 2, 3 끝났어. 그 다음 얼마? 이제 그냥 하면 되지. 2, 4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2C2가 되는 거지. 2, 4인 경우. 2, 5 안 되지. 2, 6 안 되죠. 그치? 2, 6도 안 되고 2, 5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 끝났으니까 3, 4 가자. 3, 4. 3, 4가 이제 대박인 게 3, 4는 있잖아. A1, A2가 이렇게 있을 때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곳이 없어. 없으니까 따로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우연히 그냥 A1, A2가 이렇게 있을 때 B1, B2가 여기서만 2개를 뽑으면은
이쪽과도 또 하나 셀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대칭성 때문이 아니라 계산상으로 여기 두 개를 뽑는 것만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동적으로 이쪽에서 두 개 뽑는 걸 일단 생략을 하면 이 두 개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펼쳐지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이거가 아니라 1에서 이걸 빼주시면 돼. 이게 되죠? 이제 이걸 계산해 볼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지금 2 곱하기 15 곱하기 15인가요?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이게 6, 이게 3, 1, 3, 1, 1이죠. 그럼 여기 15네, 그치? 15. 이게 정답이 아니라 1에서 이걸 뺀 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1에서 15분의 2를 빼시면은 15분의 13이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다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통은 항상 확률이나 또 경우의 수는 본인이 생각한 거 있지. 본인이 생각한 방식이 왜 틀렸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검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잘해서 선생님과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맞았어. 그러시면 잘한 거고 한번 듣고 한번 내 걸로 한번 만드셔 보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맞으셨으면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볼게. 20번. 20번은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일 거야. 그렇죠? 연속인 두 함수 fx가 gx라고 했는데 니네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읽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둘 다 fx랑 gx가 다항함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느냐를 따라서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쩌다 보면 이게 지금 이 30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좀 사람 바이 사람, 학생 바이 학생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보시면은 가번에서는 fx가 항상 gx보다는 위에 있대요. 같은 점은 허용하신대. 나번을 보시면은 fx 더하기 gx는 이게 이제 x제곱 더하기 3x가 되는 거고, 다번을 보시면은 fx gx를 곱한 거가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 이게 fx, 이게 gx일 수도 있고 두 개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더하시면 이게 딱 나오니까 아, fx가 이거고 gx가 이거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하신다고, 그렇지? 근데 그 생각이 대단히 지금 잘못된 이유가 어떤 특이한 교묘한 상황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내가 만약에 이 문제 아니야? 이 문제 아니고 예를 한번 들어서 fx가 이렇게 써. 이렇게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인데 작을 때는 x. 이걸 보고 다항함수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건 그냥 이상한 변태 같은 함수야, 뭐 이렇게. 근데 gx를 새롭게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 두 함수는 봐봐.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x, 얘는 2x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2x, 얘는 x란 말이야. 그럼 이 두 함수는 잘 봐. 더하면은 f랑 g를 더한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도 3x가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3x가 되지. 더한 함수는 항상 3x가 된단 말이야. 그럼 더한 함수는 정말 교묘하게도 다항함수가 돼요. 3x라는. 그죠? 아주 예쁜 함수가 된다고. 이건 안 예쁘잖아, 지금. 곱한 함수를 생각해봐. 곱한 함수는 fx 곱한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2x 제곱이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2x 제곱이 되겠지. 교묘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2x 제곱이 되는 그런 다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곱한 함수랑 더한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해서 그 두 개가 다 다항함수라는 생각 자체를 원래는 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는 좀 특이한 거지, 그냥. 그렇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니네가 설령 이게 fx, 이게 gx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잘 그려.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잘 그리더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리려고 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교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게 정상적인 학생들이지, 그치? 그래서 교점관계가 궁금해져서 이걸 연립을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이 정도는 다 하겠죠? 그래서 이거 연립을 해보시면은 x좌표가 1하고 2가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하고 2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 1, 여기 2라는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서 만난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3x-1이라는 그래프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지. 어떤 게 fx든 어떤 게 gx든 간에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에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를 니네가 이해를 잘 못한 상황에서 어쩌지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잘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아까 전에 그러한 내가 예를 든 그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지금 fx가 요 위에 있는 함수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요게 fx고요. 요 사이에서는 요 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직선을 이렇게 따라가고 다시 넘어가면 다시 여기 2차 함수를 따라가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gx는 요 직선 따라가다가 여기선 2차 함수를 따라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선 다시 직선을 따라가시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은 이 문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함수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뭐 굳이 식으로 쓰면 fx가 이제 위에 있는 함수니까 얘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만약에 1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더하기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이제 바로 파란색 함수고 흰색 함수, 즉 gx 함수를 내가 쓴다고 치면은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바뀌겠지.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면 모두 다 이게 나다 조건, 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걸 한번 아셔야 돼. 이걸.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게 맞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이제 fx의 적분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렇지? 0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하시고 이렇게 1부터 2까지는 얘를 적분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답이 잘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이런 실체가 있었던 문제다. 뭐야 이거? 적분도 못해. 계산해. 이제 계산은 내가 하기 싫은데 3분의 4 더하기 그렇죠?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 곱하기 이제 얼마입니까? 3인가요? 4 빼기 1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6분의 얘는 6분의 8이고요. 얘는 2분의 9니까 6분의 27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2니까 29가 6분의 29가 정답이네. 그렇지? 6분의 29가 이 문제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번에는 21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열 문제인데 이게 있잖아. 그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닌 뭐 그 다음에 딱히 규칙성이 잘 보이는 그런 수열이 아니라 그냥 나열해서 푸는 거야. 나열을 누가 잘 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경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잘 나누시라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규칙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n 더하기 2번째 항은 그 앞에 두 항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규칙에 따라 알려줬잖아. 그치? 그래서 n번째 항보다는 n 더하기 1번째 항이 더 크거나 같으면 앞에 걸 2배 하고 그 다음 걸 더해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a n번째 항이 더 크면 그냥 더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이랑 2가 있으면 얘가 더 크니까 얘를 2배해서 4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고 만약에 2랑 1이 있으면 얘가 더 크니까 그냥 2개 더해서 3 만들어 주라는 이런 스토리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 A5, A6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2가 고정돼 있다고 이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10% 고정돼 있어. 그럼 나머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A1에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항을 A라고 볼게. 이렇게 A라고 보면은 상황은 두 가지인 거지. 어쨌든 간에 상황은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든 아니면 얘랑 얘에서 얘를 2배해서 더해서 얘가 나오든 두 가지니까 경우를 처음부터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기준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첫 번째 여기에 2-a가 들어가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를 2배해서 얘를 더해서 나오려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2이면 여기가 2-2a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포착하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경우 말고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얘네는 요 얘기만 하는 거고 요 얘기까지 같이 하려면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이쪽이 더 커야지. 아, 이걸 먼저 할 걸 그랬다. 그치?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를 풀면은. 즉 A가 1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반드시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된다. 이 밑에 거죠. 그 다음에 얘인 경우는 이게 되려면 넘어가 봐. 3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즉 처음부터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역추적해가지고 경우를 나누신 다음에 상황을 분석해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3분의 2랑 1 사이에 있는 A 값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보시면 모순이 나올 거야.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만 한번 해볼게. A가 1보다 클 때를 해보자고. 그럼 이제 여기는 됐지. A고 2-A고 두 개 더해서 2가 됐다. 자, 이제 여기를 가볼 거야. 얘랑 얘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쉽다. 그치? 무조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면 뒤에 게 더 큰 거니까 이 앞에 걸 2배에서 쓰는 거야. 얘를 2배에서 더하시면은 얼마입니까? 6-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은 1번만 하는 중이야. 2번은 좀 이따 할 거야. 그럼 이제 또 얘네를 비교해야 되는데 봐봐. 얘네 두 개를 비교하면은 뭐가 더 큰지 지금 알 수가 없어. 왜냐면은 1보다 크잖아 A가. 그럼 얘가 뭐보다 작겠어? 얘가 4보다 작겠지. 4보다 작다고 해서 2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안 작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경우 나누는 거야. 2가 6-2a보다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오히려 더 큰 경우 이렇게 두 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이걸 풀면은 a가 3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그냥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고 얘는 2보다 큰 경우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첫 번째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다시 경우 나눠볼게요. 여기 사이에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이런 경우랑 A가 2보다 큰 경우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이 경우라는 거는 이제 요 경우죠. 요 경우.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요 위쪽 케이스가 돼가지고 앞에 걸 2배를 하셔야겠네. 그치? 2배를 해서 더해보자. 여기는 무조건 10-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얘를 그냥 더해셔야 되는 거니까 8-2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가 또 나뉘는 거지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두 개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를 보자. 만약에 이 경우라면 자 이 경우 해볼게. 이 경우 따로따로 다 해야 돼. 참 다행인 거는 여기서는 무조건 얘가 크죠. 그치? 그래서 이 4를 더하시면 되니까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위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자 요때는 얘에다 2배를 해서 더하셔야 되지. 12-4a 하시고 더하기 10-2a를 하면 얘가 19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풀면은 6a가 얼마가 나올까? 3 나오죠. 6a가 3이니까 a는 2분의 1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그 결국은 이제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저 안에 들어가는 a 값이 존재를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a 값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엔 두 번째 a가 2보다 클 때는 이게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행인 게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크니까 이 두 개를 그냥 뭐 하시면 돼? 얘 2배에서 더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위에 거네, 그치? 12-4a 더하기 8-2a는 이게 19가 나오는 거야. 이걸 풀어버리면 a가 6분의 1이 나오네. 그렇죠? 6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가 2보다 클 때는 답이 6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나오니까 얘도 이제 버리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다 버려지는 거 아닐까? 아니겠지, 그치? 결국은 a가 1보다 클 때를 분석을 끝낸 거야 지금.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했지. 여기까지 했어. 자 이번에는 얘랑 얘를 분석을 해봐야 돼. 근데 보시면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를 지금 알 수가 없다고. 왜냐면 a가 음수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크겠지. 이쪽이. 근데 얘가 양수면은 이쪽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2a-2a보다 어느 쪽이? 이쪽이 큰 경우랑 2a-2a랑 2-2a인데 왜 자꾸 말을 못해? 이 경우 나누는 거야.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가 크거나 같지.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얘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또다시 경우가 나뉘는 거야. 이렇게. 자, 어떻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근데 어차피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A가 음수인 경우는 A가 음수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얘기는 이 얘기지. 그럼 이제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위의 케이스를 따라가겠죠. 위의 케이스를 따라가서 A4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야. 그럼 2배를 해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6-4a인가요? 6-4a. 자, 이제는 여기만 할 거야. 일단 좀 이따 얘를 또 할 거고. 자, 요 경우에는 얘랑 이제 얘를 또 분석해 보는 거지. 근데 지금 2랑 6-4a를 생각해 보면은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어차피 양수잖아. 그 3분의 0하고 3분의 2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0이어봐 0. 0이면 얘가 얼마입니까? 6이죠 6. 6부터 어디까지야? 3분의 1 대입하시면은 얘가 3분의 8. 그럼 6에서 3분의 8을 빼면은 3분의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니까 3분의 10에서 6 사이에 있는 녀석이라고 얘가. 이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좀 틀렸었어.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쪽이 크니까 우리는 요 다음번의 규칙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위에 걸 만족하네. 그럼 또 다음 이제 A5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2배를 하셔야 되겠다. 그치? 2배를 해서 더해줘봐. 그럼 얼마입니까? 10-4가 이렇게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또 얘네 두 개를 또 비교해야 되는데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네. 그치? 또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12-8a 더하기 10-4a 이 결과가 19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이제 얼마? 22 넘어가면은 12a는 3이 되나 그치?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a는 얼마? 4분의 1이라는 값이 또 등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0과 3분의 2 사이에서는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답이 되겠네 그치? 저 안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소중한 답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a는 4분의 1이다. 얘는 이제 답으로서 적합한 거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해보자 이제. 여기만 하면 끝나. 얘가 0보다 작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밑에 구조를 따라서 a의 4가 얼마입니까? 두 개 그냥 더하시면 되죠. 4-2a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는데 2랑 4-2a 중에 누가 더 크냐? 근데 어차피 얘는 어차피 음수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이거는 어디야? 위의 구조를 따라가는 게 맞죠. 2랑 너 중에 위의 구조 따라가시면 이걸 2배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는 8-2a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이거 또 이쪽이 더 크거나 같잖아. 그치? 또 다음 얼마? 얘 2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배를 하시면 8-4a 더하기 8-2a 얘가 19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풀어보시면은 a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16에서 19를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다시 결론을 말하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시면 얘는 이제 우리 규칙에 맞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답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a 값을 구해내시면 돼. 좀 수학적으로 많이 엄밀함을 추구하고 싶고 이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3분의 2와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것도 역시 모순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범위 내에서 A의 범위에 대해서 전부 다 풀어내면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낼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내가 첫 번째 숫자를 A라고 놓고 이렇게 풀었는데 아마도 이제 수학적인 감각이 조금 뛰어나신 친구들은 여기가 2가 제시되었고요. 19가 제시되어가지고 요 사이를 먼저 아예 이렇게 알아내셔서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 자체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가장 스탠다드하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본 거고 저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들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푸신 분들은 뭐 잘하신 거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해서 풀어야지 21번인데 그치? 그래서 일단 21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면 이 두 개 더 하시면 답이에요. 그쵸?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우리 문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29번하고 30번 한번 해볼게.
29번.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6개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풀 때 좀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 개의 공을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을 넣어요. 그렇게 하시면 중복해서 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무조건 중복해서 센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왜냐면은 어떤 공을 먼저 넣느냐에 대해서 순서가 고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개체수가 완전히 같아. 그러니까 공과 상자라고 생각하면은 일명 공상자 문제라고 하죠. 많이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공이 서로 다르거나 같거나 상자가 서로 다르거나 같거나에 따라서 4가지 경우로 나뉘고 심지어 그 공 중에서 일부는 같고 일부도 다른 거, 일부는 또 다른 거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진단 말이야. 뭐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공이 전부 다 같아. 공이 만약에 전부 다 같으면은 그 공은 개수만 중요하겠죠, 결국은. 그럴 경우에는 뭔가를 먼저 넣어놓고 플레이를 해도 괜찮아. 근데 단 하나라도 공이 달라져 버리면은 절대로 뭔가를 먼저 넣어놓고 나머지를 나중에 넣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무조건 중복해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하나를 먼저 넣어놓는 플레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화이트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블랙이 6개가 있대. 똑같게 생겼나봐 이렇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 넣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개씩을 먼저 넣어놓지 마시고 절대로 그냥 한 번에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개가 총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몇 가지 경우 나뉘겠지. 공의 개수에 따라서. 그럼 첫 번째로 이제 6개, 2개 요 경우를 먼저 세고 이게 제일 많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5개인 경우를 다 세는 거지. 그럼 이제 분명히 3개,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바뀔 수도 있거든?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수만 따져볼게. 그럼 여기가 5개가 끝난 거고 4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4개일 때는 4개, 4개, 2개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될 수 있어? 4개, 3개, 3개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 공의 개수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해보시면은 이 4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나씩 해볼 건데 만약에 6개, 2개, 2개라면은 일단 먼저 개수를 준 거잖아. 그러면 어떤 상자가 6개를 받을지에 따라서 경우가 바뀌니까 누가 6개 받을래? 3가지 경우요. 이렇게 하시면은 A가 일단 6개 받는다고 생각하고 푸셔도 괜찮겠죠? 자, 이제 A가 6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풀 거야. 그럼 저 6개에서 화이트가 몇 개인지를 먼저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지. 그럼 첫 번째, 화이트가 만약에 4개가 다 여기 들어가는 경우랑 화이트가 여기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 2개가 들어가는 경우, 1개가 들어가는 경우, 0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다 세시면 끝나요. 오케이? 그럼 뭐 그냥 경우의 수만 엄청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 화이트가 여기 4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4개 다 들어갔지? 그럼 나머지 블랙은 2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한 가지. 뭐라고 이게? 화이트 4개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2칸 남고 2칸 남고 2칸 남으니까 블랙이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이트가 여기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봐. 화이트가 3개 들어가는 경우. 그럼 결국은 남은 1개가, 화이트 남은 1개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만 세면 돼. 어우, 야, 이게 뭐야? 갑자기 녹화하는데 웬 나방이 막 날아다니네? 무섭다. 그냥 신경 쓰이지만 좀 해볼게요. 화이트가 어떻게 된다고? 3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씨 어떡하냐 이거? 보이지 얘들아? 무서워. 큰일 났네. 다시 화이트가 여기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만 선택하면 되니까 2가지야. 그럼 블랙은 안 하나요? 블랙은 어차피 남은 자리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다 똑같이 생긴 블랙이 뭐 어디 들어가나 뭔 상관이야. 뭐 어떻게 하자는지 알겠지? 이번에 화이트가 2개만 여기 들어가는 경우를 해볼 거야. 그럼 나머지 2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개, 1개, 1개, 여기 2개 이렇게 3가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더하기 3이야. 이번에는 여기 1개가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화이트가 3개잖아. 3개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2개, 1개랑 1개, 2개밖에 없어요. 2개, 1개, 1개, 2개밖에. 그렇지? 그래서 2가지 경우 이렇게. 화이트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까? 화이트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제 여기 4개가 다 2개, 2개 꽉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씩 다 세시면 돼요. 절대 오차 없이. 물론 이걸 이제 중복조합으로 푸시는 분도 많은데 뭐 그거는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풀래. 이게 맞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중복조합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더 복잡해. 그냥. 다 세는 게 짱이지 뭐. 자, 이렇게 가자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개수가 5, 3, 2인 경우는 누가 5개, 누가 3개, 누가 2개인 경우를 먼저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팩을 먼저 곱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자, 이제는 A가 5개, B가 3개, C가 2개인 경우만 해보면 되는 거지. 자, 가자. 똑같은 방식이야. 자, A를 기준으로 이 4개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해볼게. 그럼 끝났지. 한 가지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개만 여기에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2가지죠. 그럼 이제 2개만 여기에 들어왔어. 그럼 나머지 2개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2개, 1개, 1개, 2개 이렇게밖에 없지. 3가지. 이번에는 화이트가 1개만 들어가는 경우. 그럼 나머지 3개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1개, 1개, 2개 이 3가지밖에 없죠. 왜냐면 빵개 3개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3가지다. 이번에는 화이트가 여기에 0개, 빵개 들어가는 경우를 해보자. 빵개 들어가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빵개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제 나머지 1개 했나요? 잠깐만, 이게 4개, 화이트 4개, 3개, 2개, 1개니까 빵개 들어간 게 왔죠. 나머지 4개가 다 여기에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3개, 1개가 있지. 2개, 2개가 있지. 끝났죠? 더 이상 없죠. 3개, 1개, 2개, 2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2가지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맞히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이 아니라 요거. 얘는 결국은 뭡니까? 요 2개 들어갈 애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3이고. 다 해놓을까, 이거는? 여기도 얼마야? 3이잖아, 이게 어차피. 이렇게 괄호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가자. 이번엔 또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로 놓고 풀면 되죠? W 4개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 1개. W 3개만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 1개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선택해주면 되니까 2개. 그 다음에 W 2개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 2개가 2개 빵개일 수도 있고 1개 1개일 수도 있고 빵개 2개. 3가지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화이트가 1개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 3개죠? 3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요걸 셀 때 뭐 중복조합을 써도 되고 아니야 좀 안 돼. 그냥 세는 게 낫다. 이 경우는 너무 1개 때문에. 자, 흰색이 여기 1개, 여기에 3개 들어가는 경우니까 3개 빵개. 그다음 2개, 1개. 그다음 1개, 2개. 요 3가지 경우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빵개, 화이트가 빵개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에 4개가 몽땅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4개 빵개, 3개 1개, 1개 2개 2개. 3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주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3은 곱해놨죠? 여기다 이제 4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는 1개고요. 3개만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 하나가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만약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2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2개 빵개, 1개 1개, 빵개 2개 이렇게 3가지 경우죠. 여기 이제 1개만 들어간 경우는 나머지 3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건 좀 쉽죠. 3개 빵개, 2개, 1개, 1개 2개, 빵개 3개. 이거는 뭐 그냥 세면 되죠. 4개.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제 여기는 빵개 들어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화이트가 빵개 들어가면 나머지 4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요 4가지 경우밖에 3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세주시면 된다. 전혀 뭐 중복조합 같은 걸 활용해서 푸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더 복잡해 그게. 좀 긴 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깔끔하다고 나는 경우의 수 본연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다 노가다로 하자. 이거는 뭐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 3 곱하기 이게 얼마야 이게? 이게 6이고 이게 9니까 9 더하면 15. 그래서 이게 45개가 된다. 이렇게. 맞아요? 이게 15야? 아니잖아. 깜짝 놀랐네. 9잖아 9, 그치? 3, 9에 27. 큰일 날 뻔했네. 여기는 이제 6 곱하기
여기 얼마야? 이게 6, 5, 그러면 11. 그래서 66개. 그다음 여기는 3, 여기에 이제 12죠. 12. 3 곱하기 12. 36개. 여기는 3 곱하기 이게 6, 13. 그래서 39개다.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죠. 이거 더하면은 93이고요. 이거 더하면은 75니까 두 개 더하시면은 168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 같아. 29번. 자, 마지막으로 30번 한번 가보자. 자, 30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랬어. 가번을 보니까 야, 가번은 너무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죠. 얘네도 x-1에 x-3.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x-a로 쓸까 하다가 뭐 최고차항 계수가 뭐 1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이거를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a에 x-1, x-3, x-b 이것도 괜찮네. 그 다음에 이거 a를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a를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k라고 쓰고 여기는 얼마? x-p라고 쓸까? 이렇게 아무거나. 그 다음에 나번을 볼게. 나번을 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렇지? 이게 이제 예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렇지? 0이 되는 그런 원소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대. 지금 얘를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1이 있고요, 3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P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접선의 길이가 2개인 녀석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게 몇 개 있으래? 한 개만 있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P가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도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왼쪽으로 형성돼야 되겠지. 어차피 3차 함수는 두 개가 있을 건데. P가 어디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두 개. 1보다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고. P가 여기 있으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1을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둘, 두 개 안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 P는 어디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P는 일단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만 1이 되면 안 되죠. 그치? 1이 되면 안 되고 P는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P가 이쪽에 있어야 우리 문제에 맞아. 왜냐면 그래야 이런 함수가 그려지면서 하나, 두 개 나오지만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P는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라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1, 3, P 이런 구조여야 돼. 반드시 3차 함수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gx를 한번 보니까 절대값을 씌울 건데 fx랑 f의 a-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봐봐.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한 거라서 수학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3차 함수, 얘도 3차 함수잖아, 얘들아. 3차 함수 곱하면 거의 6차 함수인데 6차 함수를 꺾어 올려서 전실수 미분 가능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함수가 어떤 이런 값을 통과를 할 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버리면 꺾어 올리면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1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x-1을 인수로 가지면 반드시 하나 더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곱이 되거나 해서 꺾어 올려줘도 미분 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fx가 있었어. 근데 얘랑 얘의 관계는 뭐냐면 얘는 fx를 x 이퀄 2분의 a를 기준으로 얘 기준 선대칭을 시킨 거잖아요. 선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럼 결국은 얘랑 얘를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얘도 근이 나오죠. 얘 fx는 0에서 나오는 근이 지금 뭐야? p13이잖아. p13. 그럼 얘는 그거를 2분의 a를 기준으로 선대칭 시켰을 때 31p가 2분의 a를 기준으로 넘어간 어떤 세 개의 근이 탄생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3개 나오고 여기 3개 나올 거 아니야.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근데 그게 만약에 다 제각각이야. 뭐 P1, 3인데 뭐 자유롭게 뭐 여기가 2분의 A여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생기면 결국은 이 6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따위로 생겨 처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 처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꺾어 올리면 이게 미분 가능하겠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P 있고 1 있고 3 있는데 어딘가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얘네가 전부 다 꺾어 올렸는데 미분 가능하려면은 그게 대칭 이동 돼도 결국은 그 세 개의 숫자가 똑같이 유지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당 2개씩 가지면서 제곱으로 묶이고 그게 결국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거를 엄밀하게 푸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P가 뭐 이런 데 있어요. 자, 봐. 뭐 예를 들어서 P가 0이라고 쳐봐. 0, 1, 3이야.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어딘가 적당히 2분의 A를 잘 잡아가지고 그 세 개를 도저히 겹치게 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2분의 1을 여기다 잡았어. 이렇게 딱 2로 잡았어. 그러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지. 그럼 얘는 1로 오잖아. 4로 오잖아. 그럼 0하고 4는 이렇게 따로 노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고 꺾어 올리면 미분 가능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부터 대칭성에 의해서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 1, 3 해서 이 간격이 같아버려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칭 이동을 돌리는 상황도 반드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그대로 이동돼도 어떻게 돼? 똑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2번, 1 2번, 3이 2번 해서 이렇게 이 결과물이 어떻게, 이 하나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형태로 되고, 뭐 최고차항은 뭐 있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꺾어 올려줘도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한 번에 파악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걸 뭐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 문제를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너는 최고차항은 모르고요. x-1,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대칭 이동하는 상황은 뭐가 된다고?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요 기준점이 1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문제의 a 값은 2가 되는 거야. 2가. 2분의 a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답의 상황이 만족을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일단 fx는 구했고 gx를 좀 구해봐야 되는데 gx는 어차피 gx는 절대값에 fx 이거잖아, 그치? fx는 얼마야? k에 x-1, x-3, x 플러스 1 되고 얘를 이제 a-2 즉 a가 2니까 2-x를 대입해봐. 여기다 2-x 다 대입해볼게. 그럼 얼마냐면 k에 2-x를 x 대신에 대입하면은 1-x 그 다음 얼마입니까? 여기는 2-x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여기는 얼마? 2-x 대입하면은 3-x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gx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g에 얼마를 구하래? 4의 2니까 8을 구하고 그 다음에 f의 0을 구하고 f의 4의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 위에 2개 나오고 그치? 밑에 하나 나오니까 없어지겠죠. 답은 얼마냐? 계산을 해보자. 절대값에 k는 2개 있으니까 k의 제곱 그 다음에 8 집어넣으시면 7 8 집어넣으시면 5 8 집어넣으시면 9 그 다음에 8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8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이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8이죠. 아니지 마이너스 9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5, 7, 9인데 결국은 이 마이너스 다 붙어 있으니까 제곱 쳐준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남긴 남는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냥 상관없잖아, 그치? 여기 0 대입해 볼게. 이번에는 f에다 0 대입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는 거야. k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그럼 얼마? 3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요거 얼마야? 4의 2가 8이죠. 8 대입하시면 k 곱하기 8, 7이죠. 그 다음에 5죠. 그 다음에 8 대입하면 9죠. 이렇게 해서 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금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K값이 어차피 양수이건 음수이건 간에 관계없이 이걸 풀면은 아니지. K값은 지금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죠. 그치? K값이 양수이든 음수 상관없죠. 지금 여기 K의 제곱이 있고 7, 5, 9, 3은 하나씩 없어지겠지. 7, 5, 9, 3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절대값 K제곱, 절대값 K제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7, 5, 3만 남아있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어차피 항상 양수란 말이야. K값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얘는 어차피 K의 제곱의 절대값이고 얘는 K의 제곱이니까 그냥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되는 거지. 답은 7, 5, 3 하시면은 이게 얼마야? 이게 35, 105가 되네. 105. 우리 문제의 마지막 답이 10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사실 이 영상은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을 못 해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전체 공개를 해놔서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건데 잘 보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